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제품입니다. 생긴 건 텔레비전 같지만 기능은 스마트폰과 더 비슷합니다. 터치 스크린이 되고 가로 세로 화면 전환도 됩니다. 바퀴가 달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광고도 안 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계속 완판 행진입니다. 완판인가요? 아 진짜? 완판인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삼성전자는 한 손에 들어오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출시했습니다. 역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1,000대 한정으로 내놨는데 1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런 제품이 인기를 끄는 건 젊은 세대의 미디어 소비 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3살 이상 6,800명에게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매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꼽았습니다. TV는 3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TV 프로그램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실시간 시청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다시 보기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유료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자는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유료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답했습니다. 굳이 시간에 안 맞춰서 봐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편리성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미디어 이용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스마트폰이 59%, TV가 38%였고 나머지 매체를 꼽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한국 시장 점유율은 40%입니다. 디즈니가 여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I'm truly excited that we can provide a powerful platform for storytellers in Asia Pacific. 디즈니의 강점은 충성도 높은 막강 콘텐츠들입니다.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같은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션은 물론 마블과 스타워즈 시리즈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아직 별로 없다는 건 약점입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OTT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향후 한국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OTT 시장 규모는 9년 만에 10배 성장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위 넷플릭스의 뒤를 국내 업체인 웨이브와 티빙이 쫓고 있습니다. 여기다 애플 TV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왕좌의 게임과 해리포터를 보유한 HBO 맥스도 곧 국내에 진출합니다. 한국이 OTT 격전장이 된 겁니다. 대용량의 동영상 데이터가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인터넷 망 사용료 갈등도 커졌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해외 OTT들이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는 소송까지 붙었는데 1심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이겼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넷플릭스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와 여론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It is not true that we pay ISPs outside of Korea. We very much embrace the notion of treating Korean ISPs in the exact same way that we treat ISPs around the world. 오늘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사용료를 내라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넷플릭스는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8일 나스닥에서 632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난 9월 17일보다 7.87%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장중 646달러까지 올라서 한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중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총액도 2,596달러에서 2,800억 달러로 끌어올렸으며 시총 기준으로 204억 3천만 달러가 오른 것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24조 4,34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에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큰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최근에 들어서는 가입자가 정체되고 주가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영향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오징어 게임이 방영을 시작한 한 달 가까이 돼가지만 세계적 열기가 아직 식고 있지 않은데요.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일에도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세계 1위를 했는데 20일 가까이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같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수익을 걷고 있는데요. 평가는 다양합니다. 이 작품 소유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제작한 한국 제작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오징어 게임 대성공으로 인해서 미국의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도 한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의 투자가 더 러쉬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한국 작품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콘텐츠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